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46살의 이대우. 그는요, 이 남원, 정읍, 광주, 서울, 부산 이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제2의 신창원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신출귀몰한 도주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대우는 전과 12범이에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기록이 있죠. 2006년에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을 당시에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고 난동을 부려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발포까지 해서 겨우 검거한 아주 위험 인물입니다. 그가 2013년 2월 체포되었을 당시에도요, 강력반 형사 3분이 그를 위에서 눌렀다고 합니다. 제압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가 몸을 일으켜서 반항을 했을 정도로 아주 괴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어요.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대우의 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여기 이렇게 키가 나오고 있죠. 뭐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렇게 거구해. 어떤 그런 체형은 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몸무게가 80kg 정도에 육박하는 체형으로 힘이 세고 이 강력계 형사 2-3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제압이 가능할 만큼 게다가 동작도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그는 교도소 수감 시절에는요, 혼자서 3명의 조직폭력배 출신의 수감자들과 싸워서 이긴 적도 있다고 하니까 이 이대우는 단순히 그냥 힘만 센 게 아니라 좀 싸움 실력도 있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돼요. 이런 이대우가 2013년 5월 20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전과 12범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가 도주합니다. 이게 아마 그때의 CCTV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요. 자, 이렇게 남원지청에서 도주했어요. 그리고 3시에 인근 주택가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정읍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려요. 그리고 바로 도주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택시를 잡아타서 광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5시 30분 광주역 인근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택시비 내지 않고 도주하고 6시 30분 광주의 한 마트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자, 그의 검거가 쉽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가 탈출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 거예요. 사실 이제 이날 이제 뭐 여기서 뭐 남원에서 정읍 갔다 광주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경찰분들은 바로바로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이 사람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통은 자기 지역 경찰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돈 훔쳤죠? 근데 며칠 동안 그의 행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일인가 28일쯤에 서울에 있는 교도소 동기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거절당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6월 1일 날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6월 1일이 됐는데 이대우가 봤을 때 자기의 그 교도소 동기였던 A씨가 쉽게 돈을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또 행방이 묘연해져요. 그러니까 경찰도 답답하죠. 이 남자가 이 이대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잡을 텐데. 그러다 6월 13일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오후 6시 40분에 51살의 김모 씨가 부산 남부경찰서에 내가 부산의 한 폐가에서 민락동에 있는 폐가에서 이대우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라고 신고하게 되죠. 그래서 6월 14일 오전 1시에 경찰은 이 폐가 주변을 1차로 수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폐가에서 채취한 지문이 이대우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오후 6시 55분에 그는 결국 부산 해운대구 저축은행 앞길에서 검문 검색에 걸려 이대우가 검거됩니다. 이대우는요, 이제 전단지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전단지가 있었는데, 이대우는 탈주한 지 25일 만에 해운대에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 기간 동안 검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모습을 많이 바꿨고요. 또 가족과 지인을 어떻게 몰래 만나서 도피 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요. 잠깐만 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대우를 검색하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그의 이제 수배령이 내려져서 그 수배지가 돌았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장을 했을지에 대한 이런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글을 만들어서 수배지에 넣은 부분 때문에 또 시민의 제보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게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도주 직후에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도주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갑을 자기가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차고 있던 수갑을 이 청사 옆에다가 이렇게 담에다가 탁 내리쳤대요. 그랬더니 이 수갑의 톱니가 한 두세 마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세 마디 밀리면서 약간 여기가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을 수갑에서 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쪽에 수갑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바로 탈출하고 정읍과 광주로 이동할 때는 긴 소매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리면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주에 도착해서 한 마트에서 이제 절단기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인근 야산에 가가지고 이 수갑을 절단기로 부셔가지고 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 광주를 벗어나서 대전 그리고 서울 뭐 여기까지 올 때까지 더 특이한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과 부산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 이동 경로가 다 대중교통이었대요. 그럼 이 사람을 잡으려고 탈주하고 25일 동안 많은 경찰들이 이제 투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다 사이사이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는 빈집과 모텔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잘 나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기사 있죠. 이걸 PC방에 가가지고 다 검색을 했대요. 그래서 수사망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탈옥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한테 쫓기고 있다는 사람의 심정이 사실 쉬운 심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괴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도 생각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대우는 가족들을 만나서 총 310여만 원을 받아서 도피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광주에서 자기가 절도를 했어요. 그 왜 절도를 했냐면 절도를 해서 돈을 훔쳐가지고 이 절단기 사려고. 근데 그거 외에는 자기는 추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된 바로는 증거물로는 빈집을 털려고 이용할 것 같은 어떤 장갑, 뭐 손전등, 공구 이런 것들을 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걸로 그러면은 강도한 거 아니야? 했지만 실제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자, 그는요, 대전, 수원, 성남, 서울, 부산, 울산 총 합치면 9개 도시를 활보했어요. 9개 도시요. 그리고 이때 시외버스, 고속버스, 뭐 택시,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가 다닌 이 도시들이 오히려 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이렇게 잘 빠져나갔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가 이제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종로에서 가발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발을 사기 전까지는 주로 야간에 활동을 했던 거고, 가발을 구입한 후로는 낮에도 자유롭게 활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대우가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말을 하길, 나는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서는 남들이 의심하는 낌새를 느끼거나 경찰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진술이 나오다 보면,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 달여 동안 검찰과 경찰이 이대우를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했을 거고 노력을 했을 거고 검색대를 세웠을 텐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이제 도피 생활에 이대우가 점차 힘든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자포자기 심정? 이 검거 전날이었던 6월 13일 부산의 폐가에서 지문이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그가 울산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와서 지금 내 지문 채취하니까 난 잡힐 거라고 울산으로 도주했는데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지금 부산에서 당신을 잡으려고 이러는데 왜 돌아왔냐 했더니 나는 이미 많은 걸 포기한 심정이었고 바다가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의 심정을 좀 나타내 주듯이 이대호는 체포가 된 이후에 거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주지검으로 압송된 이후에도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이대우가 체포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포가 되고 나서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처음에 남원지청에서 경찰한테 잡혔을 때 왜 그때 달아났냐? 너의 동기가 뭐였느냐라고 묻는 말에 징역 살기 싫어서 도주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착잡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족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물론 탈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능대로 행동할 순 없겠죠.